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 모두 현재의 2배로 확대됩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해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선 빠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에 이어 사법 언론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입틀막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 격앙 그 자체였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외부인 법관 평가제는 친정권 성향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발상이다. 재판 소원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을 빙자한 독재 열차라고 비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또 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도 맹비난했습니다. 허위 불법 정보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을 추진하는 건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비윤리적인 처신과 권한 남용 논란이 국민적 비판으로 번지자 언론과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보호막, 좌파 정부의 사법부 장악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민적 열망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더 이상 망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지금까지 48명이 구속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 범죄단지에 구금됐던 피해자이자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전기 지짐으로 구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관건은 범행 가담 정도. 주말 내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45명 전원은 어젯밤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구속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는 모두 48명입니다. 추가로 영장이 청구된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사기 범죄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는지 범죄 조직 구조와 범죄단지 현황, 알선 조직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과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현지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납치, 실종된 한국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TF팀을 꾸려 한국인 실종 납치 신고를 전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양국 간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공조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공동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됐던 프놈펜의 톡틀라 사원.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박 씨를 부검했습니다. 박 씨가 숨진 지 2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청은 부검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조직검사와 약동물 검사, 수사 결과 등을 조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씨의 유해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캄보디아를 출발해 조금 전 오전 8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한 경찰은 유족을 만나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온라인 스캠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 경찰에 추가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금 신고가 접수됐던 한국인 2명도 구출됐는데 이들은 이번 주 중 귀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당국은 아직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을 찾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당분간 캄보디아 대사관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고위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포함됐는데 특검 출범 110일 만에 수사 외압 핵심 인물에 대해 동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하자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먼저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후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등 사건 축소를 주도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후 박진희 전 보좌관과 유재현 전 관리관을 거쳐 일선 해병대 수사팀에게까지 외압이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특검팀에 비해 구속이나 기소 등 가시적 수사 성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병특검.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례적 무더기 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줄기각된다면 남은 기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거래로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주식 매입과 매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큰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 논란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특검은 먼저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 시점이나 가격,
해당 기업 대표와의 친분 등에 대해선 여전히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민특검은 2010년 태양광 관련 회사 주식을 팔아 1억 원 정도 차익을 봤습니다. 특히 2000년 초 회사 설립 직후 투자에 분식 회계로 인한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는 7천여 명, 피해액은 4천억 원에 달했는데 업체 대표는 민특검의 고교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동창 20, 30명이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회사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도 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특검은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선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처럼 중국과도 공정한 무역협정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의 경우 아직 이견이 남았는데도 마치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취재진 질의응답 중 또다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언급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며 한국을 떠날 때 미중은 매우 강력한 무역협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체결한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처럼 중국과도 그런 협정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Most countries do. I mean, I can say the European Union took advantage, but not anymore. We worked out a very fair trade deal. Japan,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South Korea,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한미 무역 협상의 경우 이견이 남은 상황인데도 트럼프는 또다시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중국은 큰 공경에 처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다른 많은 것들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But I could also threaten them with many other things like airplanes. You know about airplanes because they can't get parts for their airplanes. We build their airplanes. 그러면서 호주와의 핵심 광물 협정 체결 사실을 공개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을 줄이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중국의 2027년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중국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모레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5 에이펙 재무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산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 재정 분야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치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역전한 것도 처음입니다. 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단절, 국내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강세 등의 상승폭을 늘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연고점을 경신한 뒤 제한적인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72.32포인트 상승한 3,887.01에 코스닥은 4.63포인트 오른 880.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발언한 점과 애플 상승이 기술 조종심의 강세를 견인하며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대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현대차는 52주 최고가를, 한정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주, HD 현대미포를 비롯한 조선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일진전기, 에코프로머티, 명인제약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와 신성델타테크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일본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이 약 1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구내 식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문을 연 한 인재 서비스 회사의 구내 식당입니다. 튀김 정식은 6,600원, 철판 불고기 정식은 7,600원 정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았다가 직원들의 요청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値段も抑えられますし、味も飽きずに食べれるので、すごくありがたいな。 운영은 대형 외식 체인이 맡고 있는데 인기 메뉴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현재 9곳의 구내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구내 식당을 다시 연 회사 측은 재택근무로 줄었던 대면 소통을 되살리고 식사 중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식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의 한 건강기기 업체가 영양관리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냉동 파스타, 카레, 수프 등을 냉동고와 함께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야간이나 교대 근무가 있는 기업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요즘 퍼즐을 속도와 집중력을 겨루는 두뇌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쾰렌의 한 체육관. 퍼즐 조각을 옮기는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독일 스피드 퍼즐 선수권 대회인데요. 500조각 퍼즐을 가장 빨리 완성하면 우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인 미샤엘 스미트 씨는 오늘을 위해 집에서도 거의 날마다 연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양과 색상에 따라 분류한 뒤 가장자리부터 맞추는 자신만의 전략도 세웠습니다. Ich sortiere nicht gerne. Ich bin sehr faul beim Sortieren und mache es auch nicht sehr ordentlich. Ich bin einfach ein etwas chaotischer Mensch.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퍼즐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뒤 취미로 시작하는 노년층도 많습니다. 퍼즐에만 집중하면서 손 과정이 마냥 즐겁다고들 말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33분 만에 500조각을 완성한 여성이 우승했습니다. 조용한 집중과 빠른 손끝, 그리고 완성의 성취감이 젊은 층에게는 도전의 즐거움으로 노년층에게는 활력으로 이어지면서 속도를 겨루는 퍼즐이 세대를 아우르는 여가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발레단이 선보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공연. 네온불빛의 홍콩 밤거리가 배경이 됐고 마작 테이블과 쿵푸 동작 등이 등장합니다.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베로나 배경의 원작을 196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 겁니다. Playing mahjong on stage, that would never happen in a classical ballet production. 주인공인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설렘, 집안 간의 갈등을 우아한 발레와 쿵푸 동작의 접목으로 표현합니다. Of ballet was born in the West, but here in Hong Kong it becomes something wholly different. So creating works that reflect this beautiful fusion. 관객들은 강렬한 색채의 의상과 무대 디자인, 현대적 감각의 무술 동작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홍콩 발레단은 홍콩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더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촨성 청두시 진탕현에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열기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모인 30개 팀의 형형색색 열기구가 아름답게 맑은 하늘 위를 수놓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10번의 경기에서 고도에 따라 변하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읽어내야 하는 섬세한 조종 능력을 평가받는데요. 第二次来四川金堂参加这热球的比赛了。地形地貌非常有特点，这个风速比较小，特别适合于我们热球比赛和飞行。
일반 관광객도 체험 행사의 하나로 열기구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뜨겁습니다. 这是很稀奇嘛，以前从来没想过在这儿可以看到嘛，亲身体验了下来之后，觉得非常兴奋。 스촨성은 이번 대회와 체험 관광이 하나가 된 행사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회는 나흘간 진행되지만 열기구 체험을 포함한 행사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자민당 총재가 오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새로운 연정 수립에 합의한 덕분인데 일본 내각의 보수 색채는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제2야당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부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공명당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찾은 새로운 연정 파트너입니다. 日本維新の会、まだまだ数の少ない弱小政党ではありますが、御党と国家間、そして日本を強くしたいという思いをいつに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자민당 196석, 일본 유신회 35석, 합계 231석으로 공명당과의 연정 때보다 의석수도 많아졌습니다. 일본 국회는 오늘 총리 지명 선거를 개최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日本経済を強くしていく、そしてまた日本の国の形を未来の世代に責任を持てる、そういう形に変えていく。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이번 주말 아세안 정상회의,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 등 줄줄이 잡혀있는 외교 무대에 대비할 전망입니다. 자민 유신의 새 연립정부는 과거보다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주류가 보수 성향 인사로 교체된 데다 연정 파트너도 보수색이 강한 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민 공명 연정 붕괴 이후 이어져 온 일본 전국의 혼란도 수습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두 당이 비례대표 중심으로 중의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른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자 시장은 거래 문의가 뚝 끊긴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급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된 첫날, 전세 끼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부동산들은 서둘러 매물 정리에 나섰습니다. 완전 조용해요. 어제까지는 갭투자 하실 분들은 마무리했어요. 갭투자 물건은 다 네이버 광고에서 다 내리고 정리를 다 했죠. 아예 문의조차 뚝 끊겼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매수할 수가 없는 거 다 아시는데. 거의 그냥 최악의 상태죠. 이 동네는. 폐업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안에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주택 공급이 관건입니다. 특히 가용 부지가 적은 수도권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도심 복합 사업은 용적률 등을 완화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할 계획. 하지만 지난 4년간 후보지 82곳 가운데 33곳은 주민 참여가 낮아 사업이 철회됐고 단 한 곳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 상황.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주저하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 매매를 금지하잖아요. 동호수를 지정받고 팔고 싶은데 매매 금지하면 거주 이전이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친근한 외모와 개성 있는 목소리로 유명했던 인기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그린 그 추억의 작품이 이번에는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Hello, I'm Euphigenia Doubtfire, dear. 이혼의 실직까지 아내에게 쫓겨나자 아이들을 보려고 가사도우미 할머니로 변장한 아빠 다니엘. 기발한 발상으로 이 영화는 큰 인기를 얻었고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의 완벽한 여장으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받습니다. 배우의 동선은 물론 시간까지 제약된 뮤지컬 무대. 주인공 다니엘은 할머니 다우파이어로 변장했다. 순식간에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민을 풀어준 건 특수 제작된 마스크입니다. 벗고 다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한 1.5초 안에 탁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피부에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좌충우돌,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빠 다니엘의 노력과 끝나지 않아. 뭐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은 영원해. 코미디 속에 숨겨놓은 가족의 진짜 본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모든 가족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여서 황정민과 정성화, 정상훈이 펼쳐내는 3인 3색의 주인공 연기를 비교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